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암벽 등반은 육체적 능력과 정신적 능력이 요구되는 스포츠로 충분한 교육과 적절한 장비, 능숙한 등반 기술이 없다면 아주 위험한 익스트림 스포츠입니다. 우리나라 암벽 등반의 시작은 일제강점기로 1926년 5월 영국의 부영사였던 클리프 아처가 북한산 인수봉 암벽을 처음 등반했고 1945년에는 조선 산악회가 탄생했지만 한국전쟁으로 침체되었습니다. 60년대에 다시 등반이 활성화되어 수많은 루트가 개척됐으며 이후 대학 산악회를 주축으로 체계적인 등반 교육을 위한 등산 학교들과 연맹들이 세워졌는데 80년대 후반부터 장비의 대중화로 등반 인구가 폭발하기 시작했고 암벽 등산화가 보급되어 인수봉과 선인봉 등의 등반 인구가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90년대에는 인공 암벽장이 생기고 2000년대 이후에는 스포츠 클라이밍이 전국체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과거 고등 대학 산악부를 통해 입문했으나 10대 이전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시흥시에는 국제규격의 스포츠 클라이밍 센터가 생겼으며 특히 김자인 선수가 2010년 초부터 2014년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더욱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암벽 등반의 위험성은 여전한데 실제 국내에서만 매년 200여 건의 사고와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고 안전을 위해서는 전문 교육기관인 등산학교를 수료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등반 시에는 장비를 잘 갖추고 응급처치나 비상신고를 해줄 수 있는 동료들과 반드시 함께 등반을 해야 합니다. 익스트림 스포츠의 스릴을 만끽하기 이전에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꼭 생각하는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11월에 개봉한 미국 스릴러 재난영화 폴 600m입니다. 주인공 베키는 남편 댄 그리고 절친 헌터와 암벽 등반을 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남편 댄을 잃게 됩니다. 그 후로 베키는 1년간 망가진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던 중 한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 헌터가 그녀를 찾아와 미국에서 4번째로 높은 송신탑에 올라 댄의 유골을 뿌려주고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자고 제안합니다. 아직 두려움이 남아있지만 헌터와 함께 송신탑으로 향하게 되고 그만 그곳에 갇혀 생존을 위한 고군분투를 벌이게 됩니다. 먼저 남성 듀오 터보의 김종국이 부르는 회상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겨울 오면은 우리 둘이서 항상 왔었던 바다가 시린 바람과 하얀 파도는 예전 그대로였지. 나의 곁에서 제잘거리던 너의 해맑던 그 모습 이젠 찾을 수 없게 되었어. 아무도 없는 겨울의 바닷가 너무나 슬퍼 보인다고 우리가 바다 곁에서 친구가 되자고 내 등에 숨어 바람을 피할 때 미친
이널 절대로 찾을 수 없다고 나는 스쳐갔던 바람이 말했나봐. 어딜 가도 그냥 모습 볼 수가 없다고 내게 말했나봐. 어딜 가냐고 말을 하라고 자꾸만 재촉하는 바다가 결국엔 나처럼 눈물이 되고야 말았어. 하얗게 내린 바다의 눈물로 네 모습만 들어 그 곁에서 누워 네 이름을 불러봤어. 혹시 너 볼까봐 녹아버릴까 걱정이 됐나봐. 햇살을 가린 구름 떠나지 않잖아. 너 없는 바다 눈물로만 살겠지. 거칠은 파도 나를 원망하면서 너 없이 혼자 찾아오지 말라고 널 데려오라고. 네 모습 볼 수 없다 해도 난 알아. 내 볼에 닿은 하얀 한방울 촉촉한 너의 입맞춤과 눈물이라는 걸. 이널 절대로 찾을 수 없다고 나를 스쳐갔던 바람이 말했나봐. 어딜 가도 내 모습 볼 수가 없다고 내게 말했나봐. 어딜 가냐고 말을 하라고 자꾸만 재촉하는 바다가 결국엔 나처럼 눈물이 되고야 말았어. 네 모습 볼 수 없다 해도 난 알아. 내 볼에 닿은 하얀 한방울 촉촉한 너의 입맞춤과. 극강의 공포를 느끼는 아드레날린이 중독된 절친 베키와 헌터는 베키의 남편 댄과 함께 익스트림 스포츠인 암벽 등반을 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헌터가 앞서가고 베키가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 댄이 걸고리를 바위 틈에 밀어넣다가 거기에 있던 둥지에서 새가 날아오르는 바람에 그만 놀라 균형을 잃고 떨어져 허공에 매달리게 됩니다. 댄을 지탱해주던 다른 걸고리도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바위에서 뽑히면서 추락사하고 맙니다. 베키는 그 충격으로 인해 1년이란 시간 동안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우울증에 매일 알코올 중독에 빠져 버티고 있었는데 댄과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던 아버지 제임스가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충고하지만 베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댄을 향한 사랑과 죄책감에 아버지와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암벽 등반을 했던 절친 헌터가 댄의 아빠 부탁으로 찾아와 베키에게 사막에 설치된 철거 예정인 600m 높이의 TV 송신 철탑에 올라가자고 제안하지만 베키는 아직도 남아있는 트라우마 때문에 거절하자 헌터는 그곳에 올라 아직도 댄을 놓아주지 못해 보관하고 있던 유골을 그곳에 올라 뿌려서 떠나보내자고 하자 댄의 죽음에서 벗어나 살아가기 위해 결국 독려하고 따라 나서게 됩니다.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도착해보니 철거 예정인 정말 낡고 오래된 철탑이었고 높이가 600m나 되어 까마득히 높은 곳을 올려다보던 베키는 포기하려고 하자 헌터가 로프를 묶어주며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며 함께 오르기 시작합니다. 가수 니네가 부릅니다. 기억상자. 내 상자 속에 그댈 담아요. 사랑했던 기억을 매일 그대만 기다린 전화기 손때 모든
사진 눈물에 빛을 잃어간 반지도 함께 나눈 편지도 나와서 기억의 상자를 버리려고 길을 떠나요. 이 하늘 아래 내가 있을 곳 없네요. 아파도 오늘은 그대 잊어야만 하는 베키와 헌터는 철탑을 오르기 시작하는데 먼저 앞서서 헌터가 올라가고 그 뒤를 베키가 천천히 따라 올라갑니다. 어느덧 접시형 통신 안테나를 지나자 사각 철탑 형태의 타워가 끝나고 상부는 원통형의 파이프에 외부에 사다리가 달린 구간을 오르게 됩니다. 장난기가 많은 헌터는 사다리를 흔들기도 하며 자신감을 보이면서 힘들게 목표했던 꼭대기의 선반형 안전지대에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이때 유튜버였던 헌터는 정상에서 다양한 각도의 아찔한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데 챙겨왔던 드론까지 띄워 영상을 찍어 라이브로 내보내려 하지만 안테나 부분이라 전파가 차단되었는지 영상 촬영만 합니다. 베키는 가져온 대의 유골을 바람에 날려보내며 그를 떠나보내주고 이젠 기념사진도 같이 찍으면서 헌터 덕분에 자신감을 많이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둘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익스트림 스포츠의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지 서로 번갈아가며 철탑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리는가 하면 제일 꼭대기에 전멸 항공 안전등이 달려있는 얇은
파이프 최고점의 꼭지점까지 올라가더니 심지어 안전 로프를 제거하고 한 손으로만 매달려 기념사진 찍기까지 성공을 합니다. 고공에서 펼쳐지는 아득한 사막을 바라보면서 이젠 자신감을 회복한 듯 새 삶을 살아갈 용기를 되찾고 둘은 철탑을 내려가기로 합니다. 가수 KCM 강창모가 부릅니다. 안녕. 안녕이란 두 글자가 나를 울리고 행복했던 시간 모두 내 곁을 떠나고 사랑했던 그대마저 내 곁에는 없고 차가운 바람만 불어오네요. 자고 나면 그대 생각에 난 눈물부터 내 앞을 가리고 그대밖에 모르던 난 어떡해. 그댈 사랑하지 말아요. 다른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런 그댈 바라보는 내 맘이 너무 아프잖아요. 나를 사랑할 순 없나요. 모든 걸 다 잃어도 난 괜찮아요. 사랑해요. 내 곁에 돌아와줘요. 길을 걷다 마주치는 많은 풍경도 내 귓가에 들려오는 저 노랫소리도 입 맞추던 그 거리도 다 그대로인데 그대 하나만 편한 것 같아요. 내일이면 그댈 잊어야지. 떠난 사람 이젠 보내야지. 다시 그리움에 무너지네요. 그댈 사랑하지 말아요. 다른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런 그댈 바라보는 내 맘이 너무 아프잖아요. 나를 사랑할 수 없나요. 모든 걸 다 잃어도 난 괜찮아요. 사랑해요. 내 곁에 돌아와줘요. 이젠 못 보는 거죠. 다시 못 보는 거죠. 정말 두 번 다시는 사랑하지 말아요. 다른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런 그댈 바라보는 내 맘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런 나를 잊지 말아요. 나를 사랑 안 해도 난 괜찮아요. 보고 싶어. 내가 사랑한 사람아. 그런데 베키가 먼저 내려오기 시작할 때 부식되어 있던 사다리 나사가 풀리며 떨어지면서 베키가 수백 미터 위에 매달리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다행히 헌터와 안전로프가 연결되어 아직 선반 부분 안전지대에 있던 헌터는 로프를 힘껏 당겨서 베키를 끌어올립니다. 허벅지에 상처를 입었고 다행히 위험을 벗어나 다시 안전지대에 올라왔지만 베키가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을 통신
접시형 안테나 위에 떨어뜨리는데 그 속에는 물과 드론이 들어있습니다. 헌터는 떨어진 철탑의 사다리의 추락 소리를 누군가 듣고 구조하러 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둘이 겨우 앉을 수 있는 선반 안전지대에서 구조대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철탑에 오르기 전엔 전화나 인터넷이 연결되는 것을 확인했었기에 핸드폰을 사용하려고 하지만 너무 높은 곳이고 안테나가 신호를 차단해서인지 먹통이고 헌터는 도움을 청하는 메시지를 일단 보내지만 구조대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다행히 탑 정상의 비상박스에서 쌍안경과 조명탄 한 발을 찾아내어 누군가에게 발견되기를 바라며 쌍안경으로 주변을 살피던 베키가 어떤 남자가 개와 함께 철탑 밑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지만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너무 높아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그냥 지나가려 하자 헌터가 신발을 벗어서 집어던지지만 같이 있던 개의 관심은 끌었지만 그 남자는 운동화 한쪽을 그저 발견하고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사막 한가운데인지라 더 이상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수 권진아가 부릅니다. 잘 가. 어서 가. 밤이 깊었으니까 그래. 조심히 들어가. 그렇게 네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 나 가끔은 모든 게 너무나 명확해서 마지막이란 걸 알 수가 있었어. 이별이 늦어서 미안해. 더는 너를 잡지 않을게. 담담히 보낼게. 너무 무겁지 않게.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을 보던 헌터는 유튜버 팔로워들과 연결을 시도하지만 저장만 될 뿐 발송되지 않자 깜짝 아이디어로 핸드폰에 구조 요청의 글을 쓴 다음에 전송을 시켜 신발에 양말을 벗어 완충제로 넣은 다음에 철탑 아래로 떨어뜨려서 다행히 부서지지 않으면 신호가 잡혀 자동으로 전송될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핸드폰을 아래로 던지지만 그만 부서져 버리고 전송이 되었는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 쌍안경을 살펴보던 베키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캠핑카를 발견하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고 밤이 되자 그 캠핑카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부분을 발견하곤 조명탄을 발사해 구조 요청을 하는데 다행히 조명탄을 보고는 철탑 쪽으로 차를 몰고 다가옵니다. 베키와 헌터는 이젠 구조될 것이라고 좋아하는데 하지만 이들은 철탑 주변에 세워져 있던 헌터의 SUV 차량을 살펴보더니 철탑 위의 일행은 신경도 쓰지 않고 차를 훔쳐서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더욱 절망한 두 사람은 철탑 위에서 밤을 새우며 삶에서 멀어지기 시작하자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과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때 베키는 헌터의 발목에 새겨진 143이란 숫자를 보게 되는데 I love you라는 남편 댄이 자신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사용했던 단어 개수 암호였고 헌터는 4개월 동안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베키는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둘은 한 남자를 사랑했고 댄이 선택한 여자는 베키였으며 헌터는 댄이 죽고 나서 베키가 힘들어할 때 옆에 있으면서 동병상련을 같이 나누고 있던 것입니다. 가수 임한별이 부릅니다. 길을 잃었다. 길을 잃은 것 같아 너와 헤어진 뒤로 어떤 방향도 없이 헤매이는 것 같아 생각보다 이별은 대책 없이 아파서 가시밭길을 혼자 걷는 듯해 용감했던 이별 뒤에 끝없는 후회만에 네가 전부였다는 걸 그땐 몰랐어 네가 없는 나는 길을 잃었다 너를 잃고 나는 모든 걸 잃었다 앞이 보이질 않아 두려워 난 멈춰서 있다 난 길을 잃었다 너 하나 없는데 내게 남은 게 하나 없어 텅 빈 내가 아닌 나로 그렇게 살아 너를 잃고 나는 모든 걸 잃었다 네가 없는 나의 세상은 앞이 보이질 않아 두려워 난 멈춰서 있다 네가 없는 공기들로 숨을 쉬는 게 네가 없는 작은 위로들로 견뎌내는 게 난 안 돼 너를 잊지도 못해 나 혼자서 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
다음날 배고픔과 갈증이 찾아오는데 땅에 떨어뜨린 핸드폰의 구조 요청은 아직 아무도 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패임을 느끼고 헌터는 그동안 숨겨왔던 댄과의 관계에 대한 사죄로 갈증으로 죽기 전에 밑으로 내려가서 접시 안테나에 걸려있는 가방을 가져오겠다며 로프를 타고 내려갑니다. 하지만 로프가 짧자 안전고리를 풀고 용감하게 뛰어내려 가방을 회수하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지만 팔이 짧아 로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헌터는 기지를 살려 가방 속에 있던 셀카봉을 가방에 묶어 길게 빼내어 로프 안전고리에 거는데 성공하고 자신은 마치 스턴트를 하듯 점프하여 가방을 붙잡으며 매달리자 위에 있던 베키가 로프를 죽을 힘을 다해 끌어당겨 선반 안전지대로 다시 올라오는데 성공합니다. 베키는 가방에 있던 드론을 띄워 멀리 보이는 마을의 호텔에 있는 곳을 향해 드론을 조종해 내보내는데 배터리 방전으로 인해 그만 중간에 백홈 기능으로 그냥 돌아와 버리고 또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날 밤에는 주변에 있던 독수리들의 공격까지 받게 되는데 아침이 되자 고민하던 베키의 아이디어로 맨 꼭대기에 있는 항공 안전등의 전구를 빼내고 소켓에 콘센트를 연결해 충전하려고 합니다. 그때 베키의 허벅지에 난 상처의 피냄새를 맡고 주변을 맴돌던 독수리들이 공격을 해오자 베키는 힘겹게 물리치면서 배터리가 완충될 때까지 파이프에 매달려 견뎌냅니다. 그렇게 충전된 드론을 다음날 사람들이 가장 많을 체크아웃 시간에 띄워보내지만 구조 요청 쪽지를 싣고 가다가 호텔 앞 도로를 지나는 순간 지나가던 트럭에 부딪히며 드론이 박살나버리고 이젠 음식이나 물이 부족해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신이 혼미해진 베키는 옆에 있는 헌터에게 다시 한번 헌터의 신발에 자기 핸드폰을 넣어 떨어뜨리자고 제안을 하는데 헌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나는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가방을 가져오는데 실패했고 네가 여기 혼자 있다는 걸 깨닫기엔 너무 두려웠을 것이라고 합니다. 가수 박혜원이 부릅니다. 차가워진 이 바람엔 우리가 서 있어. 넌 한숨만 또 한숨만 긴 침묵이 흐르고 차가워진 이 바람엔 우리가 서 있어. 먼 계절을 견뎌낸 사랑이 이젠 지쳐 멈추나 봐. 네 마음도 결국엔 지나 봐. 이렇게 우린 끝인가 봐. Bad love, bad love, bad love. 날 바라보던 그 눈에 살았는데 날 안아주던 그 맘에 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왜 헤어지니. 너의 고백 둘만의 작은 약속 먼지처럼 찬 바람에 흩어져가. Bad love. 얼어붙은 네 눈빛은 아프게 날 부수고 차가워진 이 바람은 널 데려가는데 먼 계절을 견뎌낸 사랑이 이젠 지쳐 멈추나 봐. 네 마음도 결국엔 지나 봐. 이렇게 우린 끝인가 봐. Bad love, bad love, bad love. 날 바라보던 그 눈에 살았는데
난 지금 보나봐 우리 남이 되나봐 끝인가 그때서야 현실을 자각한 베키는 헌터가 가방을 가져오려 내려가다가 접시 안테나 위에 떨어져 죽었고 그 이후 같이 있던 헌터의 존재가 환각이었다는 걸 깨닫는데 베키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두려웠을 것입니다. 갈증과 배고픔이 심해지자 베키는 그때서야 그동안 아빠가 딸을 걱정했던 말들이 다 맞다는 걸 깨닫고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고는 잠이 들고 맙니다. 다음날 베키는 피냄새를 맡고 날아온 독수리가 자기의 다친 다리를 쪼아먹고 있을 때 정신을 차리는데 다시 살아야겠다는 결심으로 독수리를 손으로 잡아 비틀어 죽이고는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살점을 뜯어먹습니다. 머리를 뒤로 질끈 묶고 기운을 차린 베키는 로프를 타고 내려가 헌터가 걸쳐 죽어있는 접시 안테나로 뛰어내려 독수리들에게 살점이 뜯겨진 헌터의 뱃속에 마지막 시도로 구조 요청 문자를 아버지에게 보낸 후 전화를 넣은 신발을 집어넣어 접시 안테나 위에서 밀어내 떨어뜨립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밤이 되고 메시지를 받은 아빠 제임스가 긴급 구조대에 알려 경찰과 구급대 헬기까지 도착했고 현장에 달려온 아빠는 시신을 수습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만 친구 헌터였고 그때 베키가 아빠를 부르며 달려와 부둥켜 안고 서로 화해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베키와 헌터가 갇힌 장소는 600m 높이의 TV 송신탑입니다. 600m라는 높이가 숫자로 보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롯데월드 타워와 비교해보면 롯데월드 타워의 높이는 555m로 세계 5위의 초고층 건물인데 주인공들이 올라간 송신탑은 45m나 더 높은 곳으로 더구나 송신탑의 꼭대기엔 두 사람이 간신히 앉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의 팔각 선반만 설치된 작은 파이프에 매달려 있던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살려달라고 외치는 두 사람의 신호를 보고도 지상의 사람들은 헌터의 차를 훔쳐 달아날 뿐이었고 결국 자신들이 사리사욕을 위해 이를 못 본 채 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훔쳐 달아납니다. 인류애가 사라지는 순간 탑에 갇힌 두 사람은 더욱더 망연자실한 감정을 느끼고 극한의 상황에 빠지면서 생존을 향한 인간의 본능이 나타납니다. 베키는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상황인데 자신의 남편 댄과 절친인 헌터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남편 댄의 유고를 보내주며 트라우마를 이겨내렸던 베키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이라는 위기를 더해 더욱 힘들어합니다. 영화는 하루하루 물과 식량이 없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며 잠시만 정신을 놓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극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인간이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미국 재난영화 폴 600m였는데요. 영화는 미국과 영국에서 액션 영화를 연출해온 스콧만 감독의 신작으로 극한 상황에 고립된 인물의 처절한 액션을 통해 스릴을 느끼게 되는데, 그 어떤 고립 영화들 중에서도 역대급 난이도로 주인공에게 허락된 공간이 너무나 협소할 뿐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소품 역시 극도로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주인공이 발견한 희미한 탈출의 단서가 더욱 기발하고 극적으로 느껴지는 측면이 있지만, 그만큼 스토리는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촬영 장소는 캘리포니아주에 실제로 존재하는 TV 타워를 모델로 제작된 세트에서 대부분 직접 액션을 연기하며 실제 고도의 상공에서 느끼는 고소공포증을 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성 힙합 댄스 그룹 룰라가 부르는 3-4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